예,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토요일 오프로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요즘 봄이랑 가을이 많이 짧아서 옷들이 참 안 팔린대요. 그리고 세탁소도 전국에서 2천 몇 개가 없어졌답니다. 수년 동안. 뭐 경기도 있지만 기후 변화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이 짧은 가을 그래도 좋은 휴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집이 아니라 다른 데 좀 와서 마이크를 들고 왔는데 녹음 환경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조금 다르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건 그렇죠. 우리 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주식은 육체노동, 사실 이것도 육체노동이긴 합니다.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생각을 되게 또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일들이잖아요.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진짜 주말에는 꼭꼭 챙겨서 주셔야 돼요. 예,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말도 자꾸 듣는데 아침밥 꼭 챙겨 드시고 영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먹는 거랑 쉬는 거는 진짜 잘 챙겨서 저 글도 적어놨는데 올해는 진짜 투자의 그 서바이벌의 시대입니다. 예, 경제랑 민생도 다 마찬가지인데 진짜 힘들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뭐 굳이 희망 고문 같은 건 잘 안 들어요.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다 말씀 다 드리기 때문에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따라서 하시면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위 5%의 투자자라 봅니다. 네, 너무 근자감 같은데 사실 근자감은 아니에요. 아, 오늘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미국 장 빠져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저께 CPI 발표가 나고 상당히 미국 장세가 예상 밖에 급등을 했죠. 저도 약간 시나리오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크게 땡기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저랑 좀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시장도 얘기 드리지만 종목을 접근할 때 수급을 최우선시합니다. 뭐 회사 밸류가 어떻다, 싸다, 비싸다, 그 다음에 어디에 추천이 들어왔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뭐 성장 스토리는 당연하고 하지만 저는 온갖 다른 얘기를 들으면서 참고를 하면서 그걸 베이스로 하고 하지만 전 수급을 항상 최우선시해요. 장 정말 제가 안 좋을 때 그래도 수급 괜찮은 중소형주를 말씀드리는 게 그 종목이 서바이벌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랬던 저랬던 걔들이 돈의 힘으로 시장을 이기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미국 장도 잠깐 말씀을 꾸준히 매주 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랑 다른가 미국 장은 한마디로 FM입니다. FM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뭐 좀 나쁘게 말하면 뭐 작전도 하고 수배식도 하고 내부자 정보 이용해서 가끔 몇 년 지난 것들 검찰직 조사 들어왔다 뭐 이런 게 많이 들으시잖아요. 자, 미국 어떠냐? 뭐 수십 년 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얘들은 걸리면 그냥 아작을 내버려요. 아작을 내버린다고. 뭐 그게 골드만삭스든 뭐 JP 모간이든 자기 나라에서 엄청 큰 회사도 2000년 초반에 그 엘론 사태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 미국의 가장 큰 정유회사였어요. 그 아작 냈어요. 그냥 부도시켜 버립니다. 자, 미국이 자본주의의 총화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아주 프리함도 뭐 자유로운 투자, 뭐 자유로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 그 벌들, 그 반대되는 그 잘못된 거에 대한 그 체벌이 엄청납니다, 사실은. 진짜 우리나라에 뭐 삼성정권의 할아버지가 와도 그냥 부도시켜 버려요. 뭔가 잘못됐으면.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 금감이나 금융 환경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성토를 하고 좀 반성을 하는 비판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게 조금 약하죠, 솔직히. 예. 시간을 들여서 우리 개인적으로 사실 동학개미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게 가장 큽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시장 환경이랑 기업이랑 정부 수장들의 어떤 분위기를 많이 바꿔야 된다고 보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도. 자, 소론이 좀 길었는데 미국 FM을 말씀드렸죠. 근데 미국이 어제 그저께 급등을 하고 어제 똑같이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미국에서 선을 꺼놨지 않습니까? 이게 6월 달에 우리 저점 1500포인트인데 그걸 깨고 내려갔었어요. CPI 발표 났을 때. 근데 역대로 한 수십 년, 한 50년, 100년간 봤을 때 이 푸시라죠. 여기서 이제 선물하신 분은 계시겠지만 지수가 빠지는데 그 어떤 선물, 이 파생 쪽이 제일 컸습니다. 예, 푸석근 걸. 그걸 다 털어버렸어요. 아침에. 다 털고 2, 3% 빠져 있다가 2, 3% 떠서 시작한 거예요. 일중 변화로는 최고였습니다. 야, 그래서 야, 미국 증시가 받치는 갑다. 이제는 오히려 11월 달 중간 선거까지 시장은 어쨌든 조금 6월 달만큼은 아니지만
반등을 모색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어제는 뭐 특별한 거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한 3%를 빼놔 버렸어요. 정신이 없는 거죠, 지금. 자,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저 그렇게 보죠. 우리나라처럼 뭐 외국인이 장난을 치는 시장도 아닙니다. 여기는 외국인이 없어요. 그냥 자기 나라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투자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기관이 개인이 3대 1대 30%씩 들어가 있잖아요. 3분의 1씩 놀아먹고 있는데 미국은 자기네 자국 구문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자기들 기관들 보고 이렇게 하는데 특징은 뭐냐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원래 미국인은 주식을 사잖아요. 개인들 주식 사면 개인의 평균 보유 기간이 3년이에요. 3년. 이것도 많이 줄어든 거예요. 옛날에 5년, 10년이었어요. 걔들은 20년 전에 401k라 해서 뭐 주식에 기본적으로 편입이 되는 우리나라 연기금 같은 거거든요. 나중에 자기가 은퇴했을 때 받는 돈 같은 겁니다. 한 30년, 40년, 50년 보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법적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실업급여든 뭐든 간에 기업에 취업해도.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죠. 우리나라의 국내 주식 편입 비율이 10몇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수십 프로, 70%씩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3년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평균 보유 기간이 원래 3일이에요, 3일. 근데 이게 지금 동학개미가 들어왔고 장투를 하기 시작한 게 3년 전이지 않습니까? 2020년부터. 이제는 이게 한 일주일인가 조금 늘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미국에 비하면 이 투자 환경이랑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정말 투자를 하는 나라고 사실 미국은요. 우리나라는 그냥 투기, 단타를 치는 나라입니다, 솔직히. 근데 단타를 쳐서 또 돈을 많이 번 분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이 주도주나 테마주나 이 수급을 따라가다 보면 제가 하는 방식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개인들이 단타를 잘 안 쳐요. 근데 지금 보면 작년에 밈주식 들어보셨습니까? 밈주식. 뭐 누가 안 좋다고 공매도 치니까 공매도에 대항해서 야, 이 들어와 우리끼리 뭉쳐서 사가지고 올리자. 작년에 밈주식이 뭐 수십 %씩. 미국은 상한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한가가 이제 넓어져서 30% 30%인데 아르비로. 미국은 상한가 하한가 없어요. 어떤 것들은 한번 뻥 좋은 호재 터트리면 60%씩 올라요. 70%씩. 뭐 아니면 80%갈 수도 있습니다. 뭐 더블씩 갈 수도 있고요. 그런 종목을 작년에 보셨지 않습니까? 얘들도 역대급으로 2020년에 유동성이 들어오고 장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개인들 단타 세력이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자, 우리나라는 그때 중장투를 하는 세력이 생긴 거고 미국은 반대로 단타 세력이 잠깐 밈주식 그래서 그 난리를 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파생으로 많이 붙어 있어요, 사실 미국이. 자, 그러면 이런 개인들을 근본은 똑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미국과 우리나라 정시의 분위기, 환경을 다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은 이 단타 세력을 조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공매도도 아주 프리합니다. 사는 것만큼 공매도 똑같이 쳐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시장은 시장 그대로 보는 거죠. 자, 그걸 가지고 저는 이렇게 흔든다 보는 거예요, 솔직히.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단기적으로 풋을 치고 콜을 치고 풋이 물론 많죠. 어제 다 틀렸는데 또 들어가면 롱인가 싶어서 사면 또 조지는 거예요. 자, 지금 미국 증시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 여러 가지 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의 수급적인 분석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보니까요, 사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사실 지금 S&P나 다우는 6월 저점은 깨졌어요. 하지만 30종목밖에 없는 다우는 어제 S&P나 나스닥보다는 덜 빠졌습니다. 괜찮은데 제 기준은 보통 이제 성장주의 대표인 나스닥하고 미국 전체 대표인 S&P 500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전저점이 깨진 상태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추세 약해요, 솔직히.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은 빌빌대고 보수적이란 그런 시황은 유지를 합니다. 자, 미국은 나스닥 같은 케이스 애플만 보시면 돼요. 애플이 지금 그나마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도 신저가 났어요. 더 약해집니다. MS,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엔비디아, 뭐 아마존, 구글 다 신저가예요. 지금 우리나라 뭐 네이버 난리 나고 뭐 카카오도 난리 나는 것처럼 걔들 빅테크 나스닥에 정말 잘 나가던 애들이 지금 신저가 나기 시작했다고요. 고점 대비해서 50%, 60%, 70% 빠지기 시작했다고요. 자, 미국의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빅테크들이 애플 빼고는 다 빌빌대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은 좀 안 좋다. 뭐 그 말씀 드리려고 지금 매수를 좀 풀었습니다. 하지만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사실은 시장을 보고 미국을 안 좋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투자에 이 글로벌 투자 어디에서 투자하든 뭐 주식을 하든 채권을 하든 뭘 하든 기본은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가장 기본으로 보고 체크를 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시황을 또 적어놨는데 지금 뭐 부동산 뭐 저는 계속 안 좋게 봅니다만은 뭐 경기가 안 좋다, 경제가 어떻다 별별 소리 다 나올 거예요. 이럴 때 진짜 우리가 기빨립니다. 솔직히 힘이 별로 안 나죠. 저는 희망 고문 드리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한국 증시에서 우리가 종목을 가지고 있고 매매를 단기방에 뭐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매매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제 첫 번 말씀드렸던 여전히 한국은 섹터장, 테마장, 종목장이 통해요. 네. 미국 같은 FM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좀 안 좋게 우리나라를 보는 분도 솔직히 계세요. 아직도 우리나라 하지 말라는 분 사실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 기준이죠. 저는 투자 기준에 아직 여전히 우리나라 장을 좋고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에서 투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2020년은 뭐 지금 신저가 얘기도 많이 드렸지만 여전히 그냥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포트 들고 있는 거 손실 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20% 손실 나고 있는데 뭐 저는 뭐 지금 상당히 선방 중이라 봐요. 딴 거에 비해서 그렇고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한 기회나 가능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시장 이기고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여기 살아남잖아요. 우리 7, 8월 달처럼 분명히 또 기회를 또 가집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적어놨죠. 중간 선거가 11월 8일입니다. 지금 트럼프란다. 바이든이 중간 선거를 올인하고 있어요. 정시가 빠져도 물론 트럼프 같았으면 주식 바친다고 난리 났겠죠. 근데 지금 바이든은 주식 얘기, 정시 얘기 전혀 안 해요. 그냥 오로지 인플레 잡기입니다. 오로지 인플레 잡기. 지금 연준의 파월도 마찬가지죠. 파월에 대한 평가도 사실 많고 지금 욕도 많이 먹고 있는데 어쨌든 근본은 지금 중간선거 전까지는 미국 달러 강하게 만들고 인플레 잡기 위해서 달러를 계속 고수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을 누그러뜨리지 않을 것 같아요. 주위에서 영국이 난리 났다 뭐 지금 온갖 얘기 다 터지지 않습니까? 일본도 지금 애나 더 저가 갔어요. 관광 더 많이 가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들이 걱정되네 괜찮네 뭐 별별 얘기 조금씩 왔다 갔다 해도 큰 흐름은 지금 변화가 없다고요. 물론 제가 보는 미세한 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예전 얼마 전보다 고가가 좀 떨어진 게 보이고 미국 금리는 사실 아직 여전히 좀 불안해요. 거의 10년 기준으로 4%를 찍었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긴 한데 달러 인덱스가 저번에 갔던 고점에서 조금 떨어진 흐름이거든요. 하여튼 11월 중간선거 딱 2주 남았습니다.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요 흐름 전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고 여전히 저는 10월 달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바닥을 칠 수 있다. 종목들이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내일 16일이죠. 이제 시진핑 연임합니다. 지금 말도 많고 한데 중국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허용이 안 되죠. 뭐 시위를 한다.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 근데 가끔 간헐적으로 있어요. 뉴스 보시면 개인적으로 유명하다가 잡혀가고 현수막이 있던 게 또 떼어지고 이런 것들 보입니다. 시진핑이 되면 정책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오픈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좀 풀릴 수도 있죠. 풀릴 수도 있고 기대를 합니다만은 지난주에 또 코로나가 살짝 다시 왔어요. 지금 다시 꺾이긴 했는데 그런 면을 좀 봐야 되고 시진핑은 뭐 상하이방 이런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정치 이런 쪽을 많이 중시를 합니다. 이전에 리커창 같은 케이스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제를 많이 중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 연임을 위해서 아주 눌렀던 이런 것들이 내일 연임이 된 이후에 혹시나 경제 쪽이라든지 제로 코로나 이런 것들로 소비나 부동산을 좀 제대로 부양할 수 있지 않을까란 조그만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일단 요거는 중국은 미국 쪽보다는 우리나라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제가 계속 싸다 말씀드리는데 그냥 제가 국뽕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진짜 글로벌적으로 PR, PBR 기본 밸류도 그렇지만 이 변동성도 항상 만들지만 지금 변동성 끝단까지 와 있어요. 2100포인트지 않습니까? 2100포인트. 여기서 뭐 2000 깨진다는 분들 물론 있어요. 그 제가 현금 30% 들고 있는 거는 혹시 모르는 글로벌 리스크가 터졌을 때, 뭐 하나 터졌을 때 쓰려고 현금 갖고 있겠다 말씀을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또 사고 있어요. 계속 사고 있어요. 10일 내내 삽니다. 자, 그거 사는 그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포트를 꾸리고 있는 거고요.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 로봇, 개인적으로 보는, 그 다음에 뒤에 자동차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2차 전지가 제일 좋아요. 2차 전지가. 이걸 들고 있는 게
살아남고 들고 있으면 이 종목이 또 갑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90% 확률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종목 우리는 가지고 포트 가지고 서바이벌 하시면 돼요. 연준의 피복 기대감이 뭐 올랐다 빠졌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 좀 미미합니다. 큰 흐름 바뀌기 전은 11월 달에 12월 2일 날 FMC가 있어요. 그때 75bp 0.75%나 또 인상할 겁니다. 또 그럼 또 죽겠다는 소리 또 나와요. 네. 그리고 11월 8일 날 중간 선거가 지금 하원 상원 봤을 때는 두 개 나눠먹기 할 것 같은데 뭐 상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돈을 풀 수 있다 보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정치적으로 지금 이 중국이 시진핑 하는 것처럼 바이든 똑같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표 얻으려고 그냥 꼼수 부리는 거예요. 계속 중국 때리면서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 와중에 이 약한 고리들 이모징 몇 개 나가 떨어졌지만 예전만큼 글로벌 시스템 영향을 못 줍니다. 하지만 유럽 같은 선진국이 문제가 되면 리스크가 돼요. 지금 다 보시는 영국 쪽 있죠. 영국 쪽 뒤에 숨어져 있는 이태리 같은 것들이나 문제가 사실 될 수 있거든요. 그 현금은 30%대는 계속 고수를 합니다. 제가 지금 단기방이 조금 더 드리긴 했는데 뭐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지금 현금 한 30% 내외, 그 다음에 주식은 한 70% 내외로 주도주 위주로 들고 있으면서 수급 위주로 들고 있으면서 이 장에 살아남는 게 가장 1목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 전에 어떤 흐름이 나올 거고 글로벌적인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우리나라 외국인이 계속 사는 우리나라 정시의 좋은 점이라 보시면 돼요. 자, 미국은 말씀드렸지만 지금 CPI 말씀드린 이후에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간선거가 분기쯤에 저는 보고 있어요. 변화가 올 거라 봅니다. 유럽은 지금 금리, 길트, 뭐 10년, 뭐 30년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저번에 쿼탱인가요? 재무장관 어제 경질됐죠. 예. 이분이 경질되면서 지금 안정을 좀 찾아가는가 싶었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길트랑 파운드와는 다시 등락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러시아가 또 그랬죠. 뭐 지금 뭐 노드스트림 부쉈다가 박살내가 누가 그랬냐. 또 그다음에 뭐 기름 안 준다 그랬다가 또 오펙 플러스 유가를 또 90불, 80 몇 불까지 올렸다가 다시 85불 떨어졌어요.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좋은 거는 뭐냐면 아까 날씨 얘기도 드렸는데 올해 전쟁을 일으키는 큰 정치 이벤트인 전쟁을 일으키면서 올해 겨울이 상당히 춥다고 지금 분석을 한 것 같아요. 러시아는 푸틴이. 근데 지금 나오는 기상들이 계속 변하잖아요. 따라가야 되니까 올해 겨울이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술적 기후적인 변화가 나온 이후에 러시아가 며칠 동안 조금 누그러졌죠. 대화할 수 있다 그러죠. 바이든과 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바이든은 튕기지 않습니까? 야, 네 만날 이유 없어. 하지만 또 유럽에다가도 야, 뭐 같이 에너지 받을 거 다시 만들자. 여기 며칠간에 또 푸틴 변합니다. 아주 강하게 강경책 나왔다가 의외로 또 기후가 아주 안 춥게 되면 이 기후로 유럽을 목줄을 쥐고 있는 푸틴이 어쨌든 지금 약간 원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또 계속 봐야 되죠. 어쨌든 저는 전쟁이 빨리 끝난다, 더 오래 간다는 그런 단언을 할 필요 없다 봅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가 그래도 대화 채널 중간에 트리키예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채널이 열린다는 것은 어쨌든 국제 공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좋죠. 어쨌든 유동성이 가장 큰 인플레 원인을 하더라도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쨌든 좀 줄어드는 것은 우리한테 모두 좋지 않습니까? 자, 중국도 말씀드렸고요. 정치와 경제 사이에 내일 연이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중국 정치나 이쪽이 안정이 되면 플러스 요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은 외국인 수급이 11일째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7, 8월 달에 5조 사고요. 또 안 좋아서 살짝 팔았다가 지금 9월 말부터 10월 들어서 11일째 꾸준하게 사고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선물 가지고 장난친다 말씀드렸지만 어제 다시 샀기 때문에 똑같이 돌려놓은 거고 단기적으로 현물로 봐야 되거든요. 주식을요. 그런 거는 11일째 사고 시장 대비 계속 강한 주도 섹터를 저는 발굴을 하고 계속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가장 가능성 높아요. 자, 코인은 잠깐 말씀드릴 게 비트코인이 지금 나스닥보다 덜 떨어졌고 이번에 18개 갔다가 나스닥이 어제 급락했잖아요. 다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개를 수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인 쪽으로도 이게 물론 뭐 전쟁에 대해서 비트코인 자산에 대한 니즈가 있다 이런 것도 분석을 하시는데 저는 여전히 코인 쪽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남들 다 죽고 하더라도
2008년에 주식의 서프라임 같은 온갖 일이 다 터지면서 자정되고 반등을 줬잖아요. 그처럼 코인 개수도 지금 하고 있다 보는 거죠. 얼마 전에 뭐 루나 사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게만 터진 게 아니라 온갖 게 다 터졌어요, 코인은.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온갖 검찰 조사 들어오고 압수수색 들어오고 미국에서도 온갖 체제가 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근본은 디파인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체계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코인 경제에 좋고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괜찮게 보는 면입니다. 자, 그리고 간만에 말씀드리는데 개별 코인 있죠. 우리 그 싸이 관련해서 요거 아마 10월 말 정도에 상장할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아직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거라 보는데 조금 남은 거 있죠. 예, 그 장롱수에 넣어둔 관련 코인, 그게 또 반등을 줄지 좀 보겠습니다. 자, 섹터와 테마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전지가 1번이에요. 대형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단기방에 중기주로도 편입시켜 드린 거 있고, 그 다음이 사실은 에코프로예요. 이런 큰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다. 유튜브에 말씀드려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남들이 사고 안 사고 몰래 말하고 숨기고 되게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형주는 괜찮아요. 왜? 대형주는 말해봐야 이 사람들이 산다 해서 올라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는 제가 종목명을 오픈시켜 드릴게요. 2차 전지는 여전히 계속 좋게 봐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매했던 성일 하이텍도 있고, 그 다음에 얘기들 미래 나노텍 같은 거, 뭐 하이 또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가장 기본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예요. 예, 그거를 제가 매매시켜 드릴 수도 있고 포토 드릴 수도 있고 이걸 기준으로 딴 걸 드릴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개별 수급주 있죠. 비중 많은 거. 그것도 2차 전지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에 하나 새롭게 나오는 거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로봇이나 반도체까지 가장 중요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자동차, 엔터는 어제 제가 많이 올랐다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한류랑 다르게 엔터주나 다른 것도 좀 약했는데 어쨌든 어제 엔터에 좀 약했던 수급이지만 상당히 크게 그 중에서 우리 들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자, 방사는 지금 중기주가 아직 남아있긴 한데 중기주는 어닝 기준으로 했죠. 뭐 차트도 물론 봅니다만은 어닝 기준으로 그 LIG 넥스원이 제일 낮습니다. 예, 우리 갖고 있는 거 중기주 하나 있죠. 그거가 이번에 어닝 시즌 때 발표 나기 때문에 뭐 중기주 들고 있는 분은 어닝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지금 장을 어쨌든 안 좋게 말씀드리고 있음에도 어쨌든 중간에 튀는 종목들은 나와요. 예, 확률적으로 물론 낮지만 그 중에서 제가 야 이런 거는 들어가 봐야 안 돼 이런 거 사실 되게 많아요. 아예 말씀도 안 드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 네옴시티 말씀을 드릴 이유는 뭐냐면 한미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미글로벌. 이걸로 뭐 개인 매매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이거를 드리진 않았지만 계속 보고 있어요.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종목은 제가 주도주에 언급은 안 시켜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돈이 이번에 유가 때문에 되게 많이 벌었던 사우디나 중동 쪽에서 돈을 뭐 수백조 갖다 부어서 자기만의 어떤 미래 도시를 건설한다 그랬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쪽과 또 건설 관련 많이 묘했기 때문에 얘기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옛날에 봤던 건설주 다 죽었어요, 솔직히. 근데 동신건설 같은 게 지금 상한가 쳤고요. 현대건설, GS건설, 뭐 DL 같은 것들은 영 빌빌거립니다. 뭐 좋게 분도 있지만 어쨌든 주가 자체는 빌빌거려요. 하지만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게 그림이 좀 괜찮아져요. 아직 드릴만 하진 않는데 하지만 한미글로벌은 지금 우리나라 특징인 주도주나 섹터주에서 상당히 큰 흐름을 보였죠. 규모도 커요, 사실은요. 사실 이것도 사실 드릴만한 종목인데 왜 안 드렸냐면 네옴시티라는 게 어쨌든 사우디랑 붙어 있고 저는 이 사우디 쪽을 별로 좋게는 솔직히 안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나라만 갈 건 사실 아니잖아요. 하지만 돈의 흐름으로 해서 테마주는 당연히 형성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등락이 너무 왔다 갔다 심해요. 보시면. 그리고 얘들이 모으는 게 아니라 샀다 팔았다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안 드린 부분이지만 너무 아쉽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런 거 좀 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안 드린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애들이 보통 기준은 자기들 들고 있고 일부 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이 주가를 만들거든요. 그 얘는 전체로 많이 샀다 팔았다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네옴시티는 보고는 있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신용 추신 관련해서 경기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연끌이 하셨던 분들 고금리 못 버티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되게 안 좋잖아 솔직히요. 그래서 뭐 SH도 있고 그다음 고려 신용정보도 있고 한 4개 정도 있어요. 저도 보고 있는데 잘 안 들어요 그거는요. 그냥 기본적으로 내용도 별로 안 좋지만 거기도 장난을 되게 많이 치기 때문에 안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얼마 전에 러시아가 핵 관련해서 전술핵을 쓴다, 뭐 전략핵 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것도 똑같아요. 내용도 마음에 안 들고 그걸 바라지도 않고 안 되기 좋고, 그다음에 수급 자체도 또 질이 좀 나쁜 애들입니다. 규모도 좁고. 이제 그래서 주도주 못 돼요, 사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아예 언급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종목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이번 주는 제가 단기방에 하나, 어제인가 아까 말했던 에코프로 이걸 추매드렸어요. 에코프로는 지금 단기방에 좀 가지고 계신데 절반 갖고 있다가 넣었는데 자기 안 좋아서 절반 다시 뺐죠. 뺐다가 다시 어제 드렸어요. 12만원 7천 몇 번에 드렸을 건데, 자 요거는 얼마 전에 금양, 맞다, 금양도 말씀드려도 되나? 금양 이제 다시입니다. 말씀드려도 될 거예요. 금양 우리가 매매 되게 잘했고 17,000에 빠졌던 종목이고, 제가 이때 한번 매수를 드렸어요. 이 근처에 매수를 드렸는데 밀렸죠. 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밀렸는데 다시 한 17,000 근처에서 매도를 드려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CPI 때문에, CPI 발표가 나는데 변동성이 커요. 근데 물론 그저께는 많이 빠져 시작했지만 나중에 또 땡겼죠. 그래서 금양이 이제 그날 상붙고 어제 2만원 근처에서 좀 밀렸죠. 그래서 이게 사실 조금 죄송한 것도 있고 단기적으로, 하지만 이 목표방에 비해서 단기방의 현금 비중이 30% 솔직히 안 됩니다. 제가 드린 것 따지면. 그래서 현금 비중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CPI 발표가 변동성이 되게 심한 게 뻔히 보이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현금을 좀 확보해 드린 차원이고, 어제 같은 케이스는 괜찮았기 때문에 금양 대신에 금양 올라가 부딪히거든 사실은요. 부딪히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전지 좋게 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도주, 수급주 빼고 요걸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양 매도했고 어제 에코프로 드렸죠. 자, 이 정도로 제가 2차전지를 주도주로 보고 포트를 일단 가져가면서 현금은 30%는 어지간하면 들고 갑니다. 어지간하면 이거 왜냐하면 영국이나 이쪽이 여전히 불안해요, 솔직히. 미국이 너무 강건하게, 이게 11월 달 정치 이슈, 중간선거 이후에 바뀔 거라 저는 보는데 그 전까지 뭔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현금을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글로벌 시장 리스크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참, 그리고 재미있을 거 하나 말씀드릴 건데, 신라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라젠을 전번에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요번에 제가 신라젠이 한 2년 몇 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됐죠. 자, 요거를 좀 들어보셔야 하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날 신라젠 재개될 때 신라젠 같은 이런 장난치는 거는 사지 마라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상한가 들어왔어요. 뭐 상한가 들어와서 뭐 아쉽다는 게 아니라 또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 같은 케이스, 한국 같은 이 수급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신라젠은 그냥 이거는 장난친 거예요. 그냥 돈 대봤을 때는 한 700억, 1000억짜리 수급 세력이 한 2개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분봉을 보다 보니까 보이던데, 자, 2년 반 전에 얘가 2017년에 15만 원이었습니다. 15만 원 고가였어요. 아실 분들 계시죠? 저는 이거는 2014년, 15년 11월 3,000원에 샀었어요. 12 비상장 때 사서, 아는 그 병원 원장 형님과 어제 계속 연락하는 형님과 한 3천만 원치로 샀었어요. 그때 한 3,000원에 샀기 때문에 되게 싸게 샀죠. 그리고 2016년 말에 10,000원에 상장했습니다. 참 들어보세요. 신라젠이 사실 그때 바이오가 15년에 정말 좋았고 17년에도 바이오가 정말 좋아질 때였어요. 근데 좋아질지 모를 때였어요. 16년 말에 상장이 됐는데, 비상장에 지금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많이 돼요. 이 종목은 그때도 많이 됐어요. 3만 원짜리였어요. 3만 원짜리. 3만 원에 거래돼서 비상장에 어쨌든 거래가 되는데 이게 공모가가 10,000원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얘기 딱 들으시고 제가 무슨 얘기 할런지 짐작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사람이 난리 났죠. 근데 왜 16년 이렇게 싸게 나왔냐면 2016년 말에 제 회사가 나왔을 때인데, 저는 앞으로 장이 좋아질 거라 보고 그때 회사를 나왔어요. 제 개인 투자하기 위해서. 근데 16년 말에 그때가 박근혜 정부가 탄핵될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정말 안 좋았을 때예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코스닥의 중소형주 투자 비중을 줄였을 때입니다. 막 손절 엄청 칠 때고, 지금은 1년 내내 빠졌지만 그때는 몇 개월 만에 뭐 수십 프로씩 막 떨어질 때였어요.
그때 코스닥 지수 보시면 정말 안 좋았을 때거든요. 분위기 너무 안 좋았고. 그래서 지금 상장은 해야 돼. 왜? 바이오 임상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상장을 만원에 한 겁니다. 고목을 낮춰서. 자, 그리고 장이 안 좋아서 한 6개월 쉬었어요. 빌빌. 자, 그리고 5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오픈을 했죠. 제가 정치 얘기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안 좋았던 시기고 그때 되게 싸게 상장이 됐습니다. 제가 IPO 가끔 드리죠. 지금 작년에 비싸게 상장된 것들, 지금 카카오 이런 것들이 고생을 하시는 거고, 싸게 상장된 저희가 뭐 성일 아이텍이나 세비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될 수 있어요. 정말 잘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주식이나 이쪽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정말 안 좋을 때 싼 것들이 나중에 정말 큰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나중에는 얘도 물론 돈이 좀 들어왔죠. 그래서 이 10,000원짜리가 거의 6, 7개월 만에 15만 원 갑니다. 팩사백, 간암 치료제죠. 예, 암을 치료한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때 사실 사람들한테 다 팔아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증거도 있긴 한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왜 그러냐면 그때 팩사백으로 해서 임상 환자가 완치가 됐다는 얘기 내면서 한 10조 정도 됐죠. 그때 벤처가 10조면 정말 큰 거였습니다. 지금이야 해외 상장되면서 쿠팡이 100조도 찍고 그랬지만, 신라젠이 그때 바이오 벤처, 바이오만 한 전체 벤처를 따져서 총 10조짜리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10조 신라젠이 그때는 목표를 막 벤처 기업들 잡고 그랬죠. 하여튼 그때 그러고 또 개인들 다 털고 물리면서 끝난 거죠. 제가 박살 말씀드리는 거 정말 끝났어요. 뭐 그 뒤에 뭐 정치 문제 말씀 안 드립니다. 끝났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손 놓고 있는 거죠. 물린 사람이 보통 이제 5만 원, 6만 원, 7만 원, 10만 원 다 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요번에 한 10,000원에 나온 거죠. 그리고 제가 무조건 이런 사지 마라, 이런 걸 안 하시라는 게 맞다는 의지로 팔란 말씀, 안 좋다 말씀 드렸던 거고,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한테 질문이 들어온 분이 계십니다. 그래도 저는 팔라는 말씀드려요. 물론 좀 단기적으로 돈이 들어와서 개인들이 지금 몇만에 물리는 사람들이 10,000원에 팔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걸 노리고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제가 파신 분은 다시 살 필요 없어요. 절대 다시 사실 필요 없는데, 여기 15,000원의 물량이 있습니다. 얘들이 다 보고해요. 제가 보는 게 걔들이 보는 거예요. 15,000원대를 월요일날 돌파해서 갭 상승 나오잖아요. 그러면 25,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25,000원 정도.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분은 한번 급등을 해서 지금 뭐 2만원 넘어가든지 2만원대 초중반 이래 되면 그냥 파세요. 그냥 이거를 맞추기 귀찮으면, 이렇게 많이 물려있는데 뭐 그래봐야 뭐 손해다 하는 분들은 그냥 파세요. 여기서 뭐 더 올라갔다 더 뺐다 이런 것들은 자기 돈으로 장난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고려신용 정보를 안 하는 것처럼 이건 기본적으로 안 된 주식이에요. 그냥 끝난 주식입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서 뭐 단타 치는 것들은 투자로서 우리가 뭐 어쨌든 하는 입장에서 안 하는 게 좋다 보는 거예요. 그냥 파시는 게 맞고. 자, 제가 처음에 신라젠이 탄생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말 안 좋은 시기죠. 우리 2022년 말에 정말 안 좋은 시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싸게 상장이 되는 주식들이 있어요. 2차전지 관련일 수도 있고, 다음 주 월요일날 상장되는 샤페론이 있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우리 주도 수급주 있죠. 매집 수급주, 개별 수급주, 그 종목과 관계된 내용이죠. 그게 지금 공모가 10,000원짜리를 봤는데 밖에서 10,000원에 거래됐어요. 근데 5,000원에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장시키면서 보호예술을 좀 강하게 걸었어요. 한 달짜리, 석 달짜리 많이 걸었기 때문에 뭐 오래오래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짧게 한번 튈 수도 있어요. 뭐 안 튈 수도 있죠. 하지만 안 튀고 또 죽고 사람도 다 떨려내고 난 다음에 이런 흐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샤페론 보면서 우리 개별주에 대한 흐름 바닥 만드는 과정이 제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혹시나 뭐 급등 안 하고 그냥 죽어서 비빌거린다 하더라도, 두 번째는 신라젠처럼 이런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10이다, 고금리다, 이 때문에 무슨 바이오가 되겠냐고 하는 분이 물론 많이 계시지만, 그런 것들 중에서 개별 바이오들이 또 돈이 들어와서 이 단기주 신라젠 한번 단기로 모은 것처럼 주식을 또 엄청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제 두 가지를 보자고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자, 그래서 신라젠의 예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등을 주면 제가 볼 때는 2만원대 한 중반이나 이 정도 갈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 전이라도 그냥 적당히 파시는 게 좋다.
신라젠 같은 걸 보면 정말 안 좋을 때 남들 다 천혜병을 났을 때 개인들 말도 안 되게 보지 않는 것들 통해서 또 올리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왜 IPO 신규주를 말씀드리냐면 2차전도 마찬가지로 신규주가 장 좋을 때는 한 달 1년에 한 150개씩 상장됩니다. 150개씩. 근데 올해 몇 개 상장된 줄 아세요? 한 열 몇 개인가? 그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 죽었으니까 보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정말 꽃이 필 만한 그런 것들을 찾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지금 저랑 같이 주식을 하시면서 정말 힘들 때 그래도 주도주를 잡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를 같이 들으시면서 보시는 거는 여기서 거친 분들이 다음에 올 시장 성격 암만 변하더라도요 정말 위기 뒤에 기회가 오고 정말 사람 죽이고 한 후에 살아날 때 정말 큰 장이 오는 거는 뭐 지수가 크게 오르지는 못할 거라 봐요 무조건. 근데 이 주도주나 주도 섹터 이런 것들이 올 때 제가 그 종목을 잡아 드릴 수 있다는 거는 다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쨌든 날씨도 좋고 하니까요 미국장 신경 쓰지 마시고 미국장은 변동성 좀 약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갈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나라 장은 제가 기준을 계속 좁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리고 우리 주도주 들고 있는 게 한 7,000원대에서 한번 반등을 줬잖아요. 제가 6,000원, 7,000원 사이에서 한번 빠지면 추가 매수를 드릴 거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7,000원 살짝 깨고 바로 당겨버리더라고. 추가 매수는 미처 못 드렸는데 밑에서 바닥 만드는 거 보면서 제가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냐 좀 빨리 가면 좋겠죠 물론. 그것만 저는 보는 겁니다. 가기는 갈 거예요 결국은. 그거를 보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 30% 정도 그 나머지 종목에 대한 비중 이런 것들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 주 아마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미국 중간선거 전근에 한번 흐름이 좀 나올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말 편하게 쉬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